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과서 2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자, 22페이지 보면 제목이 이 세 글자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세 글자로 된 한자 성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한자 성어는 선인들의 삶이나 고전을 바탕으로 생겨난 말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말의 70% 이상은 한자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한자를 알면 풍부한 어휘 실력을 갖추어 어휘력이 좀 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교양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10개의 한자 성어를 배우기 전에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자의 모양, 뜻을 구별한다. 두 번째, 성어에 쓰인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세 번째, 세자로 된 성어의 겉뜻, 속뜻, 유래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이는 성어, 뜻, 풀이, 속뜻을 같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한자의 뜻은 첫 번째 한자는 맑을 청, 두 번째 한자는 힐백, 세 번째 한자는 벼슬아치리 해서 청백리라고 읽고요. 자, 풀이는 이 주어진 한자 성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풀이입니다. 자, 청백리, 맑다, 희다, 벼슬아치. 자, 벼슬아치는 벼슬아치인데 어떤 벼치면 자, 맑고 흰 벼슬아치, 즉 맑고 깨끗한 관리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쓴 이 해석 순서가 이 주어진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청백리의 그럼 속뜻은 무엇인가? 재물이 나오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나오고 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곧고 깨끗한 관리다 라고 청백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청백리의 반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것은 교과서 페이지 2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보면 고려 충렬왕 때 최석이라는 사람이 청백리의 대명사였다라는 이야기가 팔마비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보면 탐관오리라고 나옵니다. 즉 청백리의 반대는 탐욕스러울 탐자 또 관리 관자 자 더러울 오자 관리 리자 탐관오리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관리는 관리인데 어떤 관리다?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다. 청백리의 반대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리가 배울 단어는 읽으면 뭐가 될까요? 좌우명입니다. 각각의 뜻이 있고요. 자리, 옳은, 색이다. 자, 이것을 우리말 해석으로 바꾸면 좌석의 오른편에 새겨서 경계로 삼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는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입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 좌우명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 마음속에 좌우명을 하나씩 새기고 여러분 고등학교 이제 첫 시작하는데요. 공부한다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자신이 뜻하는 방향을 잃지 않고 잘 안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없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좌우명을 곰곰이 생각해서 만들어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책에 써가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곧 학교 오죠? 학교 오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좌우명을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성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차 다자, 밥 반자, 일 사자입니다. 해서 다반사라고 읽고, 자,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차나 밥을 먹는 것처럼 흔한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속뜻을 보면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르는 말이다 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녹차를 즐겨 마셨는데요. 요즘 현대에 보면 자, 이러한 것을 차를 대신해서 마신다 해서 대용차라고 하는데, 자, 원래 우리 선조들은 녹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커피 마시듯이, 자, 녹차나 또 요즘도 우리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자, 선조들도 그렇게 밥을 먹겠죠?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흔한 일을 다반사.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상 다반사다라는 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을 여자 여자가 보이네요. 자, 반자는 돌이킬 반자, 반사, 반복 할 때 쓰이는 단어고요. 장자는 보면 여기 손 숫자가 있죠. 자, 그래서 요 한자는 손과 관련된 손바닥을 뜻합니다. 자, 뜻을 살펴보면 여반장이라고 읽고요. 자, 풀이를 보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같기는 같은데 무엇과 같은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라는 전체적인 서술어 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속뜻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매우 쉬운 것을 이르는 말이 여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사이비. 사자는 같을 사 또는 비슷할 사자. 자, 말, 이을, 이자. 한문에서 이 말, 이을, 이자는 앞에 나온 단어와 뒤에 나온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우리말의 접속사 구실을 한다. 접속사는 우리말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리하여 등등이 있죠. 자, 우리 오늘 쓰이는 사이비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쓰였을까? 자, 무엇으로 쓰였는지는 앞에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는데요. 자, 앞에 나온 단어는 같다. 뒤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다. 같다,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쓰였죠. 자, 이럴 경우에 접속사는 서로 반대되는, 자, 그러나, 역접이라고 하죠. 반대로 쓰인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나로 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면은 같은 것 같다. 그러나 아니다. 같은 것 같으나 아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아니다. 자, 이런 말로 쓰이고요. 자, 이 말에 자, 우리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래를 보면 사이비, 공자하고 관련이 있네요. 나는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 라고 자,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라는데요. 자,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즉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 라는 속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비 이해했죠? 같은 것 같으나 아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비 종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백중세. 자, 백자 보면은
오른쪽에 흰 백자가 들어있죠. 이것이 음담당이지만 맞이 백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중자, 가운데 중자. 이게 음담당이네요. 그러나 가운데 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음뜻, 맞이 백자, 버금 중자, 형세 세자 해서 백중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백중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형제의 서열을 말할 때 첫째를 백, 맞이 백자에서 백부, 가운데를 중, 아버지 형제가 여럿일 때는 중부, 다음에 세 번째는 숙, 마지막에 끝 개자에서 개 해서 백중숙개라는 서열이 있는데 그때 첫째와 둘째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맞이와 둘째처럼 비등비등한 별 차이 없이 대등한 형세를 백중세, 네 글자로 말하면 백중지세라고 이 사이에 어조사 지자를 넣어서 백중지세 또는 백중세라고 하는 성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뜻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이다 라고 해서 자, 출처는 위나라 문제의 전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백중세 이해했죠? 자, 다음 배수진이라는 성어를 보겠습니다. 등, 배, 배신하다 일 때 배자입니다. 자, 물, 숫자, 진칠, 진자, 진을 치다 라는 것은 보통 군대에서 쓰는 단어이죠. 자, 풀이를 보면 자, 진은 진인데 어떤 진법이냐? 물을 등지는 진이다, 진법이다 라고 해서 적과 싸울 때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배수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수진은 죽기 살기로 싸울 때 우리가 보통 배수진을 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라는 사람이 한신은 중국 한나라가 천하 통일하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장군인데요. 자, 진나라, 조나라네요. 네, 조나라와 싸울 때 배수진으로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싸워서 자,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배수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 이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진, 길장자, 뱀사자, 진칠진자. 진은 좀 전에 나왔죠? 자, 진은 진인데 장사진이네요. 장사는 보면은 긴 뱀이 되죠. 긴 뱀과 같은 진법이 되겠습니다. 풀이를 살펴보면 긴 뱀처럼 치는 진법. 긴 뱀 모양을 그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 이렇게 뱀이 이렇게 길겠죠? 자, 속뜻을 보면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장사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요즘은 우리가 보통 맛집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있잖아요. 그럴 때 장사진을 이루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쓰이는 말이 장사진. 네, 긴 뱀처럼 사람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다, 늘어져 있다 라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마평이다.
자, 뜻을 보면 아래 하자, 말 맞자, 평할 평자, 하마평. 자, 이 하마평이란 성어는 말에서 내릴 사람에 관한 평이다. 자, 평은 평인데 말에서 내릴 사람에 관한 평. 자, 하마는 내리다 말에서. 자, 해서 술보 구조로 이루어진 짜임의 단어가 자, 수식으로 평하다에 붙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속뜻을 보면 자, 관직의 인사이동이나 관직에 임명될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또는 풍설이고 자, 유래까지 나와 있죠. 관리들을 태워가지고 온 마부들이 상전들이 말에서 내려 관아에 들어가 일을 보는 사이에 상전들에 대해서 누가 어디 갈 것이고 누가 이번에 무슨 벼슬을 할 것이다 라고 서로 평했다라는 거에서 하마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각각 성어의 유래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풀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이 하마평이라는 성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마평 다시 한번 정리한 거 여러분 보세요. 자,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은 마지막 등용문입니다. 등용문. 자, 이때 용문은 자, 중국 황하 중류에 있는 여울모 이름이 용문입니다. 용문. 자, 여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모여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좁아진 어떤 그러한 곳에 물줄기가 세차잖아요. 그때 그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 얼마나 세차인지 자, 용문이라는 고유 이름도 있네요. 자, 풀이를 보면 용문. 자, 단어는 하나로 새기겠습니다. 자, 용문에 오르다. 오르다. 서술어. 용문에. 서술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데 자, 을을 목적어로 되지 않는 거는 보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용문에 오르다. 뒤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속뜻을 보면 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는 것을 등용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 그 유래를 보면 중국 황하 상류의 급류인 용문에 물줄기가 얼마나 세차인지 전설이 생겼는데 그 용문에 살고 있는 잉어가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설에 빗대어서 어려운 공부를 하여 크게 출세한 경우에 등용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학원 이름에 등용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그리고 여러분 보통 고시 패스나 사시 패스 같은 거 했을 때 등용문에 올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즉, 열심히 공부하여서 나중에 크게 출세한 경우에 쓰는 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우리가 10개의 세 글자 이야기 성어를 같이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 다시 한번 교과서 살펴보면서 오늘 배운 것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공부하고요. 선생님이 관련된 퀴즈를 올려놓았습니다. 구글에 자 올려놓았으니까 각자 그것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가 술술 부분을 선생님이 퀴즈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본인이 오늘 얼마나 공부했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용으로
퀴즈 꼭 풀어보고요. 그리고 자, 지금 온라인 계약은 무엇으로 출석 체크하고 있죠? 자, 선생님은 계속 설문지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수업 마칠게요.